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으며 한국을 눈뜬 장님처럼 무시하더니 급기야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게 살상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한러 관계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양국에게 돌이킬 수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크렘린궁으로 돌아간 푸틴은 세계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전략적 억지력을 보장하기 위해 3대 전력인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는 것을 공식 선언하며 한반도에서의 핵무장화를 촉발시켰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러시아와의 동맹관계를 앞세워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에 연이어 발사하며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대한민국에게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북한과의 9.19 합의에 의해 근 7년 동안 세계 5위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과시하지 못했던 족쇄가 드디어 풀리게 된 것인데요.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로 중단됐던 서북도서 K9 해상사격훈련과 다연장 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총 290여 발을 발사하는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국 BBC가 이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훈련 영상을 재조명하며 유럽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리에 함께했던 유럽 정치군사 전문가 아드리안 바너스트는 한국이 세계 군사력 5위라는 순위는 결코 과장이 아니며 이 훈련이 그들이 왜 그렇게 평가받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훈련은 단순한 시범이 아니라 한국이 북한을 넘어 한반도와 세계에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는데요. 그가 무슨 이유로 이런 분석을 내놓았는지 또한 그에 대한 해외 반응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푸틴의 거침없는 행보에 졸지에 한반도가 세계 패권 경쟁의 정중앙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이 지정학적인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향배가 이제는 남북한 각각의 무기 공급 능력에 달린 것처럼 여겨지게 될 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의 군수품 추적 물자가 러시아 미사일 공장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폭발물로 표기된 컨테이너들이 북한 나진항을 출발해 러시아 극동지역을 거쳐 총 16곳으로 보내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한국은 북러 조약 체결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제공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최첨단 군사무기로 평가받고 있는 천무다연장 로켓포와 K9 자주포, 현대 전차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평가받고 있는 K2 전차와 같은 무기가 우크라이나군에 들어간다면 러시아는 전쟁 수행에 있어 매우 큰 곤란을 겪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한반도가 미중러 정치 싸움에 연루되며 점차 신냉전 체제에서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어느새 한국은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핵심 지역이 되었으며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하는 마지노선 역할의 지정학적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군사안보 싱크탱크랜드 연구소의 베넷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러 밀착이 유사시 자동 개입이나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북한 제공 등을 넘어 북한의 국제 위상과 한반도 안보 정세를 완전히 바꿀 가능성이 있다. 안보적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국제적 지위가 공고화된 것이고 한국이 대단히 불리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과 군사적 관계는 맺지 않았는데 이제 북한은 러시아라는 군사적 지원자까지 생겼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후원자를 갖게 되면서 한국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위협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론적 가정적으로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발생 시 남북한이 미국, 중국, 러시아와 맺고 있는 모든 동맹조약이 가동된다면 즉시 세계대전으로 비화되는 결과가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에 가까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사흘간 연속으로 미사일 발사와 우물 풍선 살포로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실효성의 의무는 남지만 어쨌든 문서로서 러시아의 안전보장 약속을 받았으며 무엇보다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 할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24, 25일, 25, 26일 두 차례 연속으로 대남 우물 풍선을 날려보낸 데 이어 26일 새벽 화성 16 나형으로 추정되는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가만히 좌시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연평도, 백령도 등 서북도서 일대에서 7년 만에 대규모 포병 사격 훈련을 실시하며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모두 중지한 데 따라 전방 지역 실사격 훈련을 본격화한 것인데요. 이날 서해 접촉 지역을 방어하는 해병대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는 K9 자주포 40여 대 등을 동원한 포사격 훈련을 진행했고, 천무 다연장 로켓,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등도 동원 약 1시간에 걸쳐 총 290여 발을 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이 같은 훈련이 실시된 건 2017년 8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지난 1월 북한이 200여 발의 해안포 사격 도발을 하자 북측 수역을 향해 400발의 대응 사격을 한 적은 있지만 북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 군의 계획에 따른 실사격 훈련은 지난 7년간 없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의 이번 도발은 9.19 합의로 인한 군의 족쇄를 푸는 명분으로 작용했고, 이번 정례 해상 사격 훈련을 계기로 화력 운용 능력 향상과 군사 대비 태세의 완전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한편 그런 가운데 영국 BBC가 이날 화면 속 훈련 영상을 재조명하며 분석한 내용이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정치군사 전문가인 아드리안 바너스트는
한국이 세계 군사력 5위라는 순위는 결코 과장이 아니며 이 훈련이 그들이 왜 그렇게 평가받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북한을 넘어 한반도와 세계에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하며 해외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는 이번 훈련에서 보여준 한국군의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그리고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등의 성능에 정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다. 자동 장전 시스템을 통해 연속으로 포탄을 발사하는 K9 자주포는 빠른 사격 속도와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고 있다. K9 자주포가 독일의 PZ-1000과 현존 지구상 자주포 양대 산맥이라 불리우고 있지만 여러가지 측면에서 독일을 훨씬 뛰어넘었다.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 체계를 도입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목표물을 타격하는 능력은 현대 전장의 요구에 완벽히 부합하고 있을 뿐더러 초당 최대 6발을 발사할 수 있는 빠른 발사 속도와 더 가볍고 빠른 이동, 연료 소모가 적어 장거리 이동과 장기간 작전 수행 능력이 뛰어나다. 무엇보다 독일의 PZ-1000보다 반값 이상으로 저렴해 K9 2대를 사고도 돈이 남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K9 자주포가 전세계 자주국 사포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며 터키, 폴란드, 인도, 핀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제적 사례가 K9 자주포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강철비 하이마스와 비교되는 천무의 발사 장면은 모두를 소름돋게 만들었다. 연속적인 화력 투사 능력을 바탕으로 강력하고 정밀하게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킬체인과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이 가능하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으며 왜 천무가 한국형 삼축 체계의 주요 무기 체계 중 하나로 꼽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을 대표하는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와 천무를 자주 비교한다. 세계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게임 체인저로 평가되며 러시아에게 상당한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되고 있는 하이마스이지만 사실 다연장 로켓의 원조 국가는 한국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1941년에 한국에서 개발된 신기전의 발사대행 하차는 유럽을 비롯 해외에서도 다연장 로켓포의 원조로 일컬어지고 있다. 천무는 하이마스 대비 2배의 탄약 운용 능력을 과시하며 230mm급 유도탄을 단 연발로 12발까지 쏘는 게 가능하다. 게다가 구룡과 같은 구경에 130mm 포드화탄을 쓰면 한 개 포드에 20발씩 총 40발을 일제히 투사도 가능할 뿐더러 미군의 227mm MLRS탄도 운용 가능하다. 차륜형인 천무 발사대 차량은 최고 속도가 시속 80km에 달하는 기동성뿐만 아니라 사격 장소 도착 이후 7분 만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는 신속 대응 능력과 승무원 생존성 보장을 위한 방어력까지 구비하고 있으며 단독 임무 수행을 위한 통신 및 사격 통제 장치도 보유, 신속한 탄약 재장전, 타이어 펑크 시에도 자동으로 공기압을 조절해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갖추고 있다. 게다가 천무는 탑재 가능한 로켓탄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하이마스는 6발의 로켓을 탑재하고 전술 탄도미사일인 ATACMS는 단 한 발만을 장착할 수 있지만 천무는 130mm, 227mm, 230mm를 발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차량 한 대가 발휘할 수 있는 화력의 위력이 천무가 훨씬 높다는 것이다.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등의 수출이 연이어 성사되면서 세계 다연장 로켓 시장에서 한국이 2위 자리에 올라섰으며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은 고위력 정밀 장거리 타격 능력을 추가 확보한 천무 및 천무 체계가 탑재 가능한 한국형 전술지대 지유도 미사일도 개발 중이다. 이어서 그는 한국은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어떤 위협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객관적으로 봐도 분명히 전 세계 5위를 기록할 정도로 막강한 군사강국이다. 그런데 한국의 핵무장까지 거론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만약 한국이 핵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그 어떤 강대국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며 한국을 군사력으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전무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접한 해외 네티즌들은 아니 괴물 무기들을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도대체 한국은 이런 괴물들이 어떻게 자꾸 나오는 것이냐, 한국의 첨단 무기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전혀 몰랐으며 북한과의 긴장 속에서도 최신 기술력으로 이런 무기들을 끊임없이 개발, 준비해 나가는 모습이 존경스럽다. 이미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리우는 현무5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 핵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많은 해외 네티즌들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이상 블랙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영상 제작 결정에 큰 힘이 됩니다.